24-2기 사회 쟁점 파악해보죠. 일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 확인 소송. 동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무효 사유가 있음을 인정했으면 인용 무효 확인 판결을 해야 되는데 댐 건설 중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서 댐이 이제 완성된 경우라면, 즉 공익이 크다면, 이런 공익이 크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무효 확인 판결에서 보호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더 훨씬 우월한 경우에 공공문리 부적합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정 판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핵심 쟁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긍정설인데 이제 부정설 판례에 따르면 이제 사정 판결이 안 되니까 무효 확인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소송 요건의 문제이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협의의 소익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사정 판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정 판결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두 번째 요건 이익 형량에서 공익이 훨씬 우월할 것. 그래서 이제 보호되는 사익은 뭐냐면 이제 토지 수용하는 절차죠. 사조 협재에서 이제 사업 인정 후에 수용 재결 한 거죠. 수용 재결. A 광역시가 사업 시행자고, 그다음에 500년 이전부터 거주 전통문화 고수연 B 집성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은 이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으면 재산권, 토지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문화재보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되는 사익 공익이 재산권과 문화재보보다 더 큰 공익이 있어야 되죠. 공익이 뭐냐면 만약에 댐을 허려된다면 재정적 피해가 나오고 댐을 건설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 줄에 장마철 홍수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다. 이런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면 사정 판결 요건은 충족된다. 이 부분 사정 판결 특이급인데 요건 포섭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 요건 포섭할 때 법원이 무효 사임을 인정했는 바 1요건 충족했고, 두 번째 요건 이익 형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효 확인 판결로 보호되는 이익이 뭐냐? 갑등의 재산권, 그 다음에 전통문화 유지, 그 다음에 침해되는 공익이 뭐냐? 댐을 헐어서 원상 회복할 경우에 장마철 홍수로 인한 위험, 그 다음에 댐 공사 투자된 재정적 손해가 월등히 큰 경우를 할 것이므로 이 요건도 충족되었다. 그래서 요 이익 형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포인트고, 요 목차 내용에서도 역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또는 무효 확인 판결하는 것이 현재 공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요 이익 형량한다는 것을 잘 써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쟁점은 이제 로마자 5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에서 긍정설에 놓는 거, 부정설에 놓는 거 3개씩 써줘야 탄탄하게 답안지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설부터 보면 주정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지시킬 처분이 없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히 취소성에서만 인정해야 된다. 이에 대응하는 긍정설에 놓는 거는 입법상 과오다.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에도 외과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에도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3가지 놓는 거를 탄탄하게 써주는 게 고득점 포인트예요. 결론을 또 정확히 맺으셔야 돼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불가능하고 일단 무효 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인용, 즉 무효 확인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문제 2번은 그리고 더불어서 요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요 공공문리 부적합성 피해자의 주장이 없는,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 가능한지 여부, 요건 이제 26조의 해석 문제로 별도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보충적 직탐지가 통설 판례죠.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현출된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입증 책임, 요건 이제 부적합성 존재 부존재가 진위불명인 경우에 입증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고, 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피고가 부담하고 1번 피고가 부담하고, 그다음 2번 부존재로 확정시켜서
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인용 판결을 한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음에 문제 2번은 기출문제인데 195 문제이고요. 자, 질문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중노위를 뭐 B2라고 하면 B2가 이러한 확정 판결에 기속되는 경우, 행정청이 기속된다. 기속력이죠, 기속력. 확정 판결이 기속되는 경우, 기속력의 내용이 반원죄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제 이게 특이하게 질문한 케이스예요. 통상은 새로운 처분이 기속력 위반해서 무효의 위법이 있는가, 처법한가 이걸 따지는 건데, 여기 이제 특이하게 물어본 문제이고, 반원죄 중에 어떤 의무냐. 그러면 수업 중에 정리드렸었지만 처음에 이제 B의 원처분이 침입적 처분 1,000만 원 이런 침입적 처분일 경우에는 반복금지요죠. 30조 1항의 반복금지요. 1항의 반복금지요. 돈을 납부했을 때에는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원상회복 의무 조문에 없지만 긍정설. 세 번째 조문상으로는 이제 2항과 3항에 있는 게 이제 재처분 의무인데 2항은 이제 거부 처분이 취소됐을 때, 3항은 인용 처분이 즉 수익적 처분을 해줬는데 그게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됐을 때, 4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 거부 처분이다. 그래서 처음에 처분이 거부 처분이고 중노위 B2의 기각재결 처분도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흐름을 보면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을 주식회사가 근로자 갑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측 갑과 A 노조가 B 진호위의 부당 징계는 근기법상의 부당 징계, 부당 노동행위는 노조법상의 부당 노동행위.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부당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 노동행위인지. 구제 두 가지 구제 신청을 한 것이에요. 근데 B 진호위는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이 두 개가 나온 거죠. B 진호위의 기각 결정, 즉 거부, 구제명령 거부 처분이 두 개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못 받았으니까 갑과 A 노조가 기각 결정에 불복해서 18년 12월 20일 날 중노위 재심, 특별행정심판을 신청했고, B2라고 하면 중노위는 19년 3월 5일 날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양제 적정하고 노동법에 부당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정당 징계이고 그다음에 부당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 노동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기각하는 재결이 나온 거죠. 기각 재결이 두 개가 나온 것이 기각 재결 두 개. 중노위. 다시 말하면 이 B의 원처분인 구제명령 거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중노위 기각 재결은 결국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처분, 그 다음에 재결처분, 진호위, 중노위, 그 다음에 소송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보시라고 했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재심 판정을 하면서 개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예외적인 재결주의, 그 위법이 뭐냐? 중노위 재심 판정에 이런 절차상의 위법을 처한 것이죠. 그래서 재심 판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노위 재심 판정은 이제 대상적 계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되었다. 여기 절차상 하자 때문에 30조 3항 여기 절차상 하자로 포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구조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 뭐 그래도 웬만큼 쓰신 분들은 다 합쳤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기각적인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 재처분 의무. 처분청, 관계행정청, 피고인 행정청은 원래 중노위원장인데 관계행정청, 중노위도 이런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그 재처분 의무의 내용은 요 실체법이 이제 근기법이나 노동법상의 의무예요. 실체법, 근기법상의 노동법상의 의무. 그래서 중노위는 일단 요 절차상 하자, 개의 의결 정족수 얘를 시정한 다음에, 이거는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다 똑같고, 기속행위인 경우와 재량인 경우가 이제 의무가 달라지죠.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예컨대 요건을 갖춘
구제명령 신청이 있으면 구제명령 하회한다. 이런 게 기속행위. 요 구제명령이 기속행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구제명령 신청이 있으면 구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처분의 의무의 내용은 이게 이제 근기법이나 노동법상의 구제명령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 실체법상의 의무가 구제명령 특정 처분 발령 의무냐. 기속행위의 경우는 구제명령이라는 특정 처분 발령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량행위의 경우는 위법사유 시정한 다음에 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의무, 적법 재량 행사 의무가 된다. 그래서 이 구제명령이 이제 기속행위인지 판단하고 기속행위로 판단했으면 특정 처분 의무다. 재량행위로 판단했으면 적법 재량 행사 의무다. 여기까지 이제 써주는 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쓴 사람은 없었다. 이 당시에. 해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좀 부족했어서 이 당시에 강사분들의 해설이.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요거 중노위의 기각적은 진노위의 기각결정 처분이 즉 거부 처분이 적법해서 나온 것이므로 구제 신청 거부 처분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결론 중노위는 3조 3항이 아니라 2항에 따라 실체법인 노동법상의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 반원제는 소송법상의 의무이지만 재처분 의무의 내용은 실체법상의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놨듯이 3항의 재처분 의무는 거부 처분이 아니라 인용 처분이. 이 사안의 인용 처분은 구제 명령 처분이죠. 그게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절차 위법에 속지 말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다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재처분음의 내용이 기속행위인지 또는 재량인지에 따라서 써준다면 굉장히 고득점이다. 이제 시적 한계는 이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거부처분 후에 새로운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그 내용을 써준 것이고 2번 요게 이제 고득점 포인트죠. 구제명령은 할 수 있다. 재량이라고 해석되므로 중노위는 일단 이런 절차상 하자를 시정해서 개의 의결정족서 시정해서 원칙적으로 적법 재량 행사 의무를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며 기속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특정 처분 의무가 뭐냐면 갑에게 구제명령 발령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써줘야 좋은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쓰신 분들은 없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쓰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